자, 26번입니다. 0에서 2 정해진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10이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가볍게만 캐치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이 얘기죠. x-a에 대한 제곱 플러스 a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놓는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표준형 접고 가셨을 거고, 얘가 a, a제곱이란 그래프인데 0,2니까 뭐 a가 양수라 그랬죠. 0은 무조건 고정이었을 거고요. 이 2가 a보다 작은지 큰지 이거 두 개로 케이스 나눠서 풀는 문제였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30번 갑시다. 이차함수 fx는 a x-1 제곱 마이너스 10에 대한 양의 상수와 k에 대해서 k-k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f의 최대값 gk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에 대한 해석만 잘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좀 어려웠었던 문제인데 봅시다. 첫 번째 해석할 건 이겁니다. 실수 k에 대해서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이거 먼저 생각할게. 절대값 fx니까 여러분들은 fx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신 다음에 그대로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리셨을 거고요. 접어 올렸을 때 이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k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k 값 기준으로 1만큼 왼쪽에 있는 것과 1만큼 오른쪽에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범위 사이에서의 그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gk에 대해서 잠재권을 만족하는 걸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gk는 10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루트 10이래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일단 먼저 fx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된 fx 그래프가 있을 거고, 얘가 절대값으로 뒤집어 올라갔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얘가 이거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fx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원래 밑에가 1,-10이었던 친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y값이 10인 거, 얘가 10이라는 선입니다. 이거 이따가 쓸 수 있으니까 좀 그어놓을게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가봅시다. gk가 10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루트 1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런 상황이야.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자, 여기가 k라고 잡으면요, gk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 k의 왼쪽으로 1만큼 본 거랑 오른쪽으로 1만큼 본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최대값이 10이 나온다는, 지금 gk가 10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제한된 범위 두 개 땅 잘라서 그 안에서 최대값이 10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물어본 거고요. 뭐 당연히 눈으로 보는 건 이런 건 있겠죠. 여기 이렇게 k가 잘려서 얘가 k 플러스 여기가 k 플러스 1로 잘리고 여기가 k 마이너스 1 잘려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곳이면 당연히 최대값이 10이었겠죠. 근데 여기 말고 k에 대한 최대값이 루트 10이라 그랬으니까 이 루트 10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가 최대값, k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k라서요. 여기가 k 플러스 1로 잘려가지고 여기가 뭐 k 마이너스 1 대충 여기 자릅시다. 여기가 k 마이너스 1 잘려가지고 제한된 범위 이렇게 그려져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여기. 그래서 gk가 10이 되는 거. 얘가 k에 대한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k 플러스 1이 된 거죠.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해서 k가 있었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식 하나가 나오고 시작하겠네. 그럼 얘는 fx에 대해서 a에 k 플러스 1, x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에 대한 값, 이거의 제곱, 얘가 깔끔하게 10 떨어진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가만히 밖에 안 보이니까. 얘는 그럼 계산하시면 실수 k 루트 10이라 나와 있었지. 얘가 루트 10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10 플러스 1이네요. 쏘리.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a에다가 그냥 루트 10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0 바로 써도 되죠. 얘가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a 값이 2라고 일단 나오고 시작하겠네. 주어진 식은 a는 2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가보자. gk가 k는 b와 k는 c에서 최소값 m을 갖는데요. 그럼 이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최소값이 제일 작아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자, 만약에 여기서 얘가 k가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본다면 k였으면
여기가 k-1, 여기가 k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 k 값이 좀 더 가볼게. 여기서 얘가 k라고 한다면 여전히 k-1 여기 있을 거고 k 플러스 1 여기 있을 거니까 여전히 k 값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여기서 k 값을 한번 더 가봅시다. 여기가 k고요. 얘가 k-1이고요. 얘가 k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됐으니까 여기로 지금 왼쪽에서 최대값이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최대값이 나오는 그 바뀌는 변경된 포인트가 있겠지. 그럼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역전이 될 거냐면요. 여기에서부터 딱 역전되는 거 맞니? 여기에서 딱 이 어느 순간에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K가 딱 찍혀요. 그때 K-1과 K 플러스 1 딱 그었을 때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순간, 이때 여기 지점에서가 얘가 지금 서로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게 GK에 대한 최소값이에요. 여기보다 더 넘어가면은 얘보다 올라가는 값이 나올 거고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여 위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요 값이 당연히 여기서도 대칭이 됐겠죠.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될 거니까 이것까지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갈 수 있어. 그럼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이렇게 돼. 얘가 x가 k-1일 때에 대한 함수값이고요.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x가 k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인데 근데 이거 위로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요. f의 k-1과 마이너스 f의 k 플러스 1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그 순간 얘가 이거의 최소값이고요. 그때 k 값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fx라는 식이 2의 x-1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f의 k-1 얘는 2의 k-2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을 거고 주어진 식은 2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8k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2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얘가 f의 k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f의 k 플러스 1 얘는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건 이거야. 우리가 비교하는 건 이거네. 2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10 얘랑 서로 똑같아지는 순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넘길게요. 4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가 0입니다. 4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1, 3의 마이너스 플러스 k값 나왔다. k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왼쪽에 대한 값과 오른쪽에 대한 값 이거지. 이거가 위로 접어 올라간 이때 얘랑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때 여기 값은 마이너스 2, 여기 값은 0이었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때니까 얘랑 대칭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반대쪽에도 여기에 얘가 3일 때였을 거고요. 대칭 확인해 봅시다. 얘랑 정중앙에 둘이 더해서 평균인 1이 존재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때 함수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랑 0 중에서 0 넣기가 더 쉽겠죠? 0 집어넣고 할게요. f에 0을 집어넣으셨으면 2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접어 올려진 여기는 8이라는 값을 갖겠네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과 3에서의 최소값으로 8을 갖습니다. 계산할게요. 1 플러스 9 플러스 8, 8에 64인가요? 답은 74라고 나오겠네. 해석에 대한 문제였고요. 문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오기에도 딱 그 범위가 또 벗어나지도 않고 문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x조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쓰시고요. 접하도록 판별식 쓰시고요. 얘도 p에 대해서 범위 나왔으니까 얘도 p에 대해서 이 p가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gp라고 해가지고 p 값을 잘 깔아놨으니까 그거대로 식 쓰시면 됐을 것 같고요. 16번입니다. 기억 a제곱 마이너스 4b 이거 접하는 건지 확인해서 판별식 쓰란 문제였었고 얘는 서로 다른 두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였을 거고요. 이거 a 마 c의 제곱이랑 8bd 이거 나와 있는 건 이거 둘이 연립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연립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둘이 연립해서 만나는 두 근이 서로 두 개입니다. 라고 보시라 문제였으니까 얘도 딱히 걸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판별식 잘 쓰시면 됐을 것 같아서 딱히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와 이거의 그래프를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합시다. A와 B에서 X는 손해발을 C, D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 좀 잡아볼게요. 무슨 문제인지. 자연수 n이라 그랬네요. 어쩌면 대입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x제곱 플러스 n제곱이라는 그래프랑 2n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 그랬었고요. A와 B에서 X는 수세발을 C랑 D라고 합니다. C랑 D라고 합니다. A, B, C, D 꼭지점의 사각형 넓이가 66이 되도록 한다. 로 냈을 때 n의 값을 물어봤네요. 가봅시다. 둘이 일단 교점차가 연립하실 건 연립이 좀 깔끔하게 잘 떨어지네. x제곱 플러스 n제곱 n 2nx 플러스 1이니까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왔을 거고요. 얘는 그럼 정리하면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고요. 이러면 여러분이 근을 찾으실 때 1을 그냥 내비두시는 게 당연히 낫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면 근의 풀이로 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n 얘가 풀마 1이니까요. 얘는 x는 n 풀마 1이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n이라 그랬을 때 여기가 n 마이너스 1, 얘가 n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졌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네. 이 사각형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는 2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슬골 넓이 구하시는 거니까 사슬골 넓이 구하려면 요거 계산해야지. 이거에는 y값들, 이 각각의 y값들 계산하셔야 됐을 겁니다. n-1의 y값은 당연히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은 2n의 n-1 플러스 1, 얘가 첫 번째 y값이고 두 번째 2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에 대한 거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얘가 위에 변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얘가 아랫변, 얘네 둘 더하면 4, 요즘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중이야. 2분의 위아래 더한다. 4n 제곱 플러스 2 위아래 더하고 곱하기 높이는 2, 얘가 66이 나온대요. 정리할 거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요. 2까지 한 번 더 약분해버리면 얘가 2n 제곱 플러스 1, 얘가 33이라고 나오나요? 2n 제곱이 32, n 제곱은 16. 자연수 n이라 그랬나요? n값은 4였나 보네. 18번입니다. 한 변 길이 20인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렇게 두 점 EF를 꼭지는 직사각형 DF가 있다. 넓이가 최대가 또 넓이 최대에 대한 문제네요. 넓이 최대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여기가 10이 되는 순간이고, 자 이거 하려면 이거 잘라야 되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10일 때 얘가 10 루트 3이니까 얘 넓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얘가 10일 때고요. 그 다음에 얘가 5 루트 3이 되는 순간,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겠네요. 그때 원의 둘레 길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네. DB 내접하는 원의 둘레 길이라고 했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문제였을 겁니다. 파란색 그대로 가자. 이거 내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접원 반지름 나오면 할 만한 게 그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둘레로 접근하는 거. 전체 넓이. 이 공식 이거잖아. 삼각형 넓이. 얘가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에 둘레 활용하시는 문제였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잡고 가시는 건 이렇게 봤었어야 돼. 얘가 5루트 3이라고 깔리는 순간에 선생님 이거의 둘레 어떻게 찾나요? 뭘 어떻게 찾아? 여기 60도잖아. 당연히 1대 2대 루트 3으로 바로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실제 길이들이 5랑 여기가 5 루트 3이고 얘가 10이라는 녀석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정리해 버리시면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25 루트 3, 얘가 2분의 1 아래 둘레 15 플러스 5 루트 3이었으니까요. 2분의 1, 2분의 1 날려먹고 R값 정리하시면 R은 15 플러스 5 루트 3분의 25 루트 3이 됐을 거고요. 일단 5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3 플러스 루트 3분의 5 루트 3이니까 유리화하시면 9에 3 뺐다 6분의 5 루트 3에 3 마이너스 루트 3 계산하시면 6분의 15 루트 3 마이너스 15 3으로 나눌까요?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반지름입니다. 얘가 반지름이니까
둘레는 2파이 r인가요? 2파이 r이라고 한다. 그럼 얘가 반지름이니까 원의 둘레 2파이 r, 2파이의 r값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5 약분하시면 5 루트 3 마이너스 5에 대한 파이네요. PQ 제곱 더하라 그랬나요? 답은 50 나오겠네. 다음 문제 봅시다. 19번입니다. 전문을 다 해야 되네. 이참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 x좌표 알파 베타라고요. 이렇게 구하는 삼각형 ABC 넓이가 8일 때 F6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 봐야 돼요. 봐봐. 이렇게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치? 여기서 교점 x좌표를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여기가 알파 콤마 f 알파 였고요. 여기가 베타 콤마 f 베타였고요. 베타 콤마 f 알파라는 게 지금 이거죠. 이렇게 선 그리고 이렇게 선 그려서 만드는 삼각형, 이걸 그리겠다는 얘기지.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 그랬어. 이게 8이라 그랬거든. 그럼 약분은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얘가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기울기 x 이것 때문에 캐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뭐 2라고 바뀌거나 뭐 다른 걸로 바뀌면 잘 주의해야 돼. 얘 넓이가 8이라는 건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찾을 수 있고요. 이 기울기를 통해서 요 각에 대한 그 삼각 B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얘랑이 이거가 1대 1에 대한 기리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넓이가 8이라 그랬는데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둔다면 여기도 A가 됐을 거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A 제곱. 얘가 8이라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4라는 걸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둘의 교점에 대한 차이가 4구나. 두 분의 차가 4라는 문제로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울기가 2라고 바뀐다면 A랑 2A로 잡고 가시거나 해서 시험 문제 변경되는 것도 확실히 따지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혹시나 몰라서 따지는 게 이거 문제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 루트 2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 왜? 기울기가 1이잖아. 1대 1대 루트 2 활용해서 두분의 차 4인 거 이렇게 찾아내라고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수업 때 많이 하던 거였지. 기울기 1짜리면 항상 주의하면서 보라고 했었던 거. 두분의 차가 4라고 바로 해석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해서 두분의 차 공식 쓰는 거니까 걔는 더 이상 건들지 않을게요. 패스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20번입니다. 이거 성청구 문제 풀 때 한번 풀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저번에 나왔었고요. 이게 위치가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해지긴 했습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이참수 y는 마이너스 x를 플러스 11x 마이너스 10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얘가 한 점 여기서 만나서 점 이거 위에 잠깐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을 나타냅니다. 위에 한 점 여기에서 a를 지나고 여기 점을 a라고 둡시다.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이 이점선을 만나는 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b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b를 x로 평행한 직선 이참수 y는 fx 그래프 만나는 안점을 c라고 두고요. C에서 L을 지나고 X를 평행한 직선과 얘랑 이렇게 만나서 얘를 D라고 둡니다. 이렇게 뒀을 때 A, B, C, D 직사각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T는 2랑 14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만들어주고요. T는 2분의 11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 나와 있어. 자, 이 문제 포인트가 기억납니까? 이 문제는 A를 엿다 그리는 순간 망합니다. 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얘는 봐봐. 얘가 둘레 길이가 최대야. 제일 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어디서 그래야 되냐면 이런 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당연히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좌표 A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잡고서 T값 가지고 다 계산하고 가시면 알아서 잘 나와줄 겁니다. 가보자. 여기 점에 대한 좌표가 이제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에 대한 녀석이었을 거고 둘레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냥 가로랑 세로랑으로 계산하러 갈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쭉 올라가는 이게 세로에 해당하는 녀석일 거고요. 세로 알려면 이거에 대한 y값을 아셔야 됩니다. 얘는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얘가 세로였을 거고요. 가로는 이렇게 계산하실 거고 이 가로 계산하신 방법은 당연히 대칭점 찍으시는 게 메인이겠지. 이거 대칭점이 얘가 지금 여기가 2분의 11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거가 2분의 10 2분 왜 이래? 얘가 t 마이너스 2분의 11에 대한 길이니까 이거에 대한 2배라서요. 얘는 2
t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쵸? t에서 2분의 11 뺀 거의 길이. 얘가 가로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식만 쓰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면 세로에 대한 길이는 여기에서 이거 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여기에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을 뺀 거. 얘가 세로.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2t 그다음에 마이너스 20 얘가 세로고요. 가로는요. t에서 꼭지점의 x좌표 둘이 꼭지점의 x좌표인 2분의 11 뺀 거의 2배 맞지? 왜 숫자 이렇게 더럽게 나왔지? 얘가 가로가 2t 마 11입니다. 그럼 둘리 길이 최대값이니까 항상 주의해. 가로 더하기 세로의 최대값 하신다면 꼭 2배 해주셔야 돼요. 더하시러 가시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4t 마이너스 31인가요? 그럼 되겠지? 그럼 t값 그냥 t에다 바로 7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버릴게요. 이게 최대값일 거니까 마이너스 꼭지점표 바로 찾은 거야. 마이너스 49 플러스 7 48 7은 7이니까 98 마이너스 31 계산하시면 몇이야? 70에 80에 18 이거에 2배 해야 되겠죠. 답은 36 나오겠네요. 다음 장 27번입니다. 이쪽도 y x의 그래프가 y x가 만나는 조점을 A, B라고 합니다. A, B에서 x는 x를 CD를 했을 때 B 넓이로 나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결국 이 S1, S2 2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교점 잘 찍어야 되겠죠. 자, 여기 점좌표 찍어보시면 얘가 뭐 알파 어쨌든 둘이 교점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잡고 가실 거고요. 여기 점을 그러면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잡고 여기 좌표를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잡으면 S1 S1은 2분의 1에 조심하자. 알파가 여기 알파를 이렇게 뒀으면요. 여기는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로 나와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게 S1입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의 세제곱 얘가 S1이야. 베타는요. S2는 얘는 2분의 1 베타 밑변이랑 베타 제곱 높이니까 2분의 1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S1-S2인가요? S1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의 세제곱 얘가 20이라고 나온 거니? 그럼 얘는 양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얘가 알파의 세제곱 잠시만요. 위치 바뀌었구나. 미안. 그럴 뻔했다. 위치 바뀌었죠?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BDO 얘가 지금 S2지 얘가 S2고요. 얘가 S1이었네요. 그럼 얘는 S1 마이너스 S2니까 2분의 1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의 세제곱 되죠. 이렇게 이 문제 주의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길이 따지 조심하라고. 얘가 20이라 나왔으니 얘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40인 걸 가지고 알파 베타 근과 계수형에 써달라는 얘기였네요. 넘어갑시다. 끝까지 안 할게요. 28번입니다. 두 양수 PQ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Q제곱 X축에 접한다네요. 접한다니까 판별식 먼저 쓰고 할 수 있겠죠. 얘는 그러면 접한다니까 P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Q니? P제곱 마이너스 4Q 얘가 0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까? 양수 PQ에 대해서 P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얘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 P제곱이랑 4Q랑 서로 똑같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에서 P까지의 fx의 최소값. 자,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었을 거고요. 최대치도 따질 거니까 정리합시다. x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px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p의 제곱이 있고 밖에 나가면서 플러스 4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p에 대한 제곱 플러스 4p의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p제곱이 4q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접한다 그래서 꼭점옆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녀석이네. 이렇게 그쵸? 얘가 무조건 이렇게 접해야 되는 녀석이었네. 그럼 얘가 2분의 p에서 여기 걸려있는 녀석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p부터 p까지라 그랬으니까 이 p를 기준으로 p보다는 당연히 마이너스 p가 더 멀리 내려갔으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맞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에 마이너스 p 집어서 마이너스 54 나오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얘가 마이너스 54라 그랬네. 마이너스 2p의 제곱 마이너스 q. 얘가 마이너스 54. 그러면은 p제곱이 4q라 그랬어. p제곱이 4q라며. 그러면은 8에 마이너스 9q가 54야. 마이너스 54. 다시 마이너스 9q가 마이너스 54. q 값은요. 9, 6에 54. q가 6이었네요. 6, 4, 24니까 p는 루트 24. 6, 4, 24니까 2루트 6이란 것까지도 찾을 수 있겠다. p제곱 q제곱인가요? 얘가 36, p제곱은 4, 6이 24. 답은 60. 넘어갈게요. 20년도 두 자연수 A, B에 자연수야? 자연수라면 좀 지저분할 수 있겠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X, 2, B가 만족합니다. F0은 6이고요. X가 보면 X는 2보다 클 때 F형은 크답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안타깝게도 아래로 그리는 거 알았는데 2랑 B라는 두 근을 갖게 되고요. 어디인지 몰라요. 자, X는 2보다 클 때 fx는 무조건 0보다 크답니다. 만약에 2랑 B라고 나오면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죠. 그럼 얘가 B랑 2였을 건데 여기서 자연수 A, B란 말 항상 생각해야 돼. 자연수란 말 읽자마자 내가 대입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B 값이 무조건 1이었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다 할게요. 최대값 잘 찾으시고요. 16번 AX제곱 그래프와 2분의 1 그래프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난다. PQ 중점 M에서 Y축을 쏠바 H일 때 MH 길이가 1이야. 뭐야 여기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네? 그럼 여기 X좌표가 1인 거네? 그쵸? 여기 X좌표가 1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볼 게 다양하네요. 얘가 X좌표 1이니까 여기 점좌표가 1,2분의 3이라고 찍히는 녀석이었겠네. 그러면 PQ에 대한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1절이잖아. 이렇게 정리하겠네. 그러면 가봅시다. 얘랑 만나는 중점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둘이 일단 연립 먼저 합시다. y는 ax제곱 다시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에 대한 두 근을 잡았을 때 그럼 얘는 양쪽에 2를 좀 곱하고 시작할까요? 2ax제곱 마이너스 얘 내외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PQ의 중점 M이라 그랬는데 얘가 이거잖아. P랑 Q의 중점인 거 보니까 두 근의 합 평균했다는 얘기죠. 이 중점이란 건 두 근의 합 평균한 거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눴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 바로 공식 쓸 수 있죠. A분의 2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그러면은 2A분의 1이었고요. 이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게 1이 나온다고 해서 A값 그냥 찾아가셔도 되겠죠. 됐니? 안 건드릴게요. 이거 건들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찾으시면 A값이 나오게 될 녀석이잖아. 여기서 좀 센스 있게 이 정도까지만 잡고 갑시다. 지금 PQ의 길이 물어봤는데 이거의 기울기가 지금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랑에 대해서 이 둘의 차이만 딱 찾으시면 이 두 근만 찾으시면 이렇게 만드시면서 2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5짜리란 걸로 찾을 수 있어요. 길이비를 그냥 삼각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센스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끝까지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24번 판별식 문제죠. 패스합니다. 다음 장 와서 4번입니다. 초속값 표준형 잘 정리하시고요. t가 이걸 만나는 점이겠어. 뭐야. 27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직선 y는 t라는 선은 y는 t라는 선은 이 선이야, 이 선. 이렇게 x축의 평행선 그었을 때 이차함수 얘랑 그래프가 만납니다. 만나는 서로 다른 점에서 3인 모든 실수 t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또 똑같이 그래프 깔끔하게 그려서 정리하셔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그려갈게요. 이 두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둘 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지만 얘가 변화하는 양은 똑같이 움직인다네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얘가 3일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네. 그랬을 거고 얘랑 5일 때를 기준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하실 거고요. 그럼 얘랑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까?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표준형으로 접근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인가요? 플러스 1 타고 마이너스 1 타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타고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1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1이니까 1, 1,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겠다. 그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만나는 선을 두 개수 이거인가? 그럼 여기서 접근해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얘가 여기서부터 하나씩 선을 그어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두 개였다가 이렇게 하면 두 개였다가 뭐 이렇게 그려지면 뭐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겠네. 얘네들이 여기 한 점하고요.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여기 점을 하나 여기 나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던지 아니면 여기서 접하던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려면 둘이 또 연립해서 만나는 교점도 찾아 놓으셔야 되겠죠. 지금 구분을 좀 지어보면 이렇게 돼야 돼. 노란색으로 하자. 여기를 지나는 선 이거랑 여기를 지나는 선 이거랑은 둘의 교점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하자. 여기 선 이거는 접하는 선과 접하는 선 찾으시는 녀석이었겠죠. 접하는 선은 먼저 벌써 나왔지. 얘는 3이라는 선에 접했을 거고요. 얘는 2분의 11에서 접했을 겁니다. 그럼 둘의 교점 먼저 교점도 찾아야 되니까 교점 찾아봅시다. 둘의 교점이라고 한다면 연립하시겠죠. 예, 넘겨서 한 번에 딱 계산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나요? 1과 2에 대해서는 잠깐만 1과 2에 대해서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노란색 잘 안 보인다.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을 잡읍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서 대입해 보시면요. 뭐 여기다가 들어갈게요. 어차피 둘 다 교점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7인가요? 여기가 2분의 7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x가 2일 때니까 2 들어가시면 5 여기가 5일 때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얘는 2분의 11, 2분의 7, 3, 5 이렇게 되나요? 계산하시면 2분의 18, 9, 3, 5 더하시면 17 종합 17인가 보네. 30분입니다. 두 정수 mn에 대해서 이참수 fx와 1참수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fx의 최대값은 0입니다. 위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참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fx 그래프와 함수 gx 그래프는 두 점 m, 0이랑 m 플러스 4, 32n에서 만난다. m, 0입니다. 최대값이 0이라는데 m, 0이라 그랬으니까 m, 0에서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줬을 거고요. m 플러스 4의 32n을 만난다. a는 0과 4 사이인 정수 a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돼.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 A라고 말했어. 그냥 거창하게 말했지만 그냥 0, 1, 2, 3, 4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수 B가 부등식 G의 M 플러스 A랑 FM 플러스 A 사이를 만족시키는 B의 순서쌍이 모두 45개입니다. fx제곱 마이너스 gx제곱 0을 만족시키는 실근 중 최대값과 최소값 합이 8일 때에 대해서 물어봤어. 이거 굉장히 해석적인 문제고요. 해석만 잘하시면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자, 가볼게요. 이 그래프를 먼저 잡아볼게. fx의 최대값을 0이라 그랬고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그릴게요. 마무리 깔까요? 죄송. 이렇게 잡고 여기가 지금 꼭지점 좌표고요. 얘가 지금 m, 0이라고 해석하셨어야 됐어요. 자, 여기에서 m, 지금 어떤 gx를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최대값이 0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최소값 0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블록에서 똑같이 그림 그리셔도 돼요. 여기에서 m 플러스 4랑 32n에서 만나는 여기까지 가면서 가자. 자, 여기에서 여기 잡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시다. 다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된 상황이야. 좀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지금 x축에 접했으니까 선을 이렇게 그리고 가실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된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m 플러스 4, 32n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자, 0부터 4 사이의 a 이거에 대해서 gm 플러스 a라는 비가 이렇게 만족시키는 a가 0, 1, 2, 3. 이거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할게. 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던 그 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니? 혹시 이거 기억합니까? 이차함수에 대해서는 꼭지점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그 비례 관계에 따라서,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 비율 관계에 따른 변화량에 대한 비가 존재했었지. 이런 거였잖아. m 값에서 만약에 1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 m 플러스 1로 합시다. m 플러스, 지금 구간 나눌게. 여기 m 플러스 1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원래 꼭 이차함수의 꼭점 좌표가 1에서 1만큼 움직이는 녀석인데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바뀌죠. 여기서 2만큼 떨어지는 거, 3만큼 떨어진 거, 4만큼 떨어진 거마다 비율이 달라져. 잘 생각해봐. 얘가 1, 2, 3, 4, 4만큼 떨어졌을 때 원래는 몇이 떨어지냐면 16만큼 떨어지는 게 변화량이 16만큼 돼야 돼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그 값이 바뀔 거고,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A라 두면 얘를 A라고 둘 수 있어. 여기서 변화량이 32n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32n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A 값은 2n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AN은 2n이라는 거 찾았어요. 아,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2n짜리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비율 관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차함수 여기가 1만큼 떨어지면 원래 1만큼 떨어져야 되죠. 근데 얘가 몇 만큼 떨어질 거냐면 얘가 2n만큼 떨어질 거야. 여기서 2만큼 떨어졌으면 원래 4만큼 떨어지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 2n이니까 여기가 8n만큼 떨어질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원래는 9만큼 떨어질 건데 얘가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18n까지 떨어질 거고요. 4일 때 16 떨어지는 게 2n이니까 32n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됐니?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지금 이해가 돼. 이거가 이해가 되면 이 문제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가보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이 직선은요, 얘는 직선이잖아. 얘는 직선이니까요. 직선은 정비례예요. 정비례라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다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고 있어. 자, 그럼 얘는 32n이니까 뭐야? 첫 번째 여기서 8n만큼 떨어지고요. 여기 16n 떨어지고요. 여기 24n 떨어지고 여기 32n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가봅시다. 이것까지 하면 문제 끝났어. 자, 아까 말했던 대로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A에 대라고 했었죠? 그럼 이대로 가보자. 이대로 해석해 볼게. 요거 바로 요거 볼게. 자,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G의 M 값이랑 F의 M 값 사이의 정수 비에 대한 순서쌍이에요. 그럼 지금 0일 때니까 여기잖아. 정수 순서쌍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하나 나와. 개수 물어보니까 개수만 따질 거야. 자, A가 1일 때 가보자. A가 1이라고 한다면 G의 M 플러스 1과 F의 M 플러스 1 사이의 정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1일 때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의 정수 개수인 거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지금 밑에 있으니까 정확히 따지자 8n보다 크거나 같고 2n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B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아까 있었던 그 녀석이죠. 양쪽에 둘 다 포함되게 있으면 어떻게 2n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신 다음에 플러스 1개 나온다죠. 이렇게 이만큼의 개수가 나와야 돼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n개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6n개 마이너스 6n 플러스 1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같은 원리로 다 계산하시면요. 여기서 이거 뺐을 거니까 마이너스 8n 플러스 1개 A가 2일 때 이렇게 다 따지신 거야. 여기는 18n과 24n이니까 여기서도 그럼 마이너스 6n 플러스 1개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수소쌍의 개수입니다. 계산하러 갑시다. A가 0일 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n 플러스 1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8n 플러스 1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1개 나오고요. 한 개 나옵니다.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20n 플러스 5가 나오고요. 이게 문제에서 45개라 그랬습니다. 넘어가시면요. 마이너스 20n이 40이라서 n값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아, n값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 그러면 a값은 마이너스 4란 것도 나오기는 했어요. 자, 방정식 fx 뭐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자. 그러면 자,
마지막 이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fx제곱마이너스 gx제곱은 0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fx의 제곱과 gx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둘 중 하나야. fx랑 gx가 이거 안 넘겨도 낫겠다. fx랑 gx가 같거나요. 아니면 fx랑 gx랑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인 게 같거나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이 같기만 하면 된 거잖아. 제곱합이 같다는 얘기는 숫자만 똑같으면 되니까 절대값이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랑 진짜 똑같은 건 여기랑 여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가 뭐야? 얘가 플러스로 간 거랑 마이너스로 간 거랑 똑같아지는 순간을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대칭이겠죠.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됐을 거니까 똑같이 여기서 4일 때 맞는 것만큼 여기서 4만큼 갔을 때 똑같이 올라갔고 똑같이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가 둘에 대해서 부호가 다르고 값이 같은 그 절대값이 같은 포인트일 겁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실근 중 최대값과 최소값 삽이 8인가요? 최대값이 여기에 있어요. 최소값이 여기에 있어요. 둘의 합인가요? 평균 찍으시란 얘기겠죠. 둘의 합의 절반일 거니까 이르니 얘가 이거잖아. 여기가 m 플러스 4잖아. 얘가 당연히 m-4일 겁니다. 둘이 더하시면 이 m 값이 8이라고 나왔어. m 값도 4라는 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주어지식 쓰면 되죠. fx는 최고차계수가 a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4였고요. 얘가 x-m에 대한 제곱하고 끝이고요. gx는요. 얘는 그럼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n이 마이너스니까 8n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16이 기울기가 됐지, 그치? 기울기겠고 얘가 x-m, x가 m일 때 m값 왜 n값 써서 m4인데 x-4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가 x-4 이렇게식 되겠죠.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f 지운가요? f의 옥값은 마이너스 4 그쵸? f 옥값은 마이너스 4고요. g의 옥값은 마이너스 16 둘이 곱하면 64 나오나요? 답은 64 둘이 곱해서 나오겠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괜찮은데 뭐 서술형 쓰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서술 쓸 땐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하셔도 크게 무방할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그냥 서술에 이거 다 설명하기에는 그냥 그래프로 빨리 그리고 다른 문제에 좀 더 치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잘 이해하고 가세요. 그래야지 이거는 변할 게 되게 많아요. 최대값을 최소값으로 바꾸면 아래로 블록 바뀌는 문제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숫자 바꾸고 얘가 4가 아니라 뭐 3으로 바꾸던지 뭐 5로 바꾸던지에 따라서 이 변화에 대한 양도 여러분이 맞추셔야 될 거고 얘가 변할 수도 있고 얘가 변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얘가 개수가 변하거나 뭐 얘가 변하거나 변할 게 되게 많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30번입니다. 최고점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와 최고점 계수가 1인 이차함수 gx가 있습니다. fx-1, gx-1 모든 식의 합을 a라고 하고 fx, gx가 서로 똑같은 모든 식의 합을 b라고 하면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 알파의 베타 플러스 3이다. 항수 k에 대해서 서로 제곱수 3이고 3이 11일 때. 오 어렵네. 가봅시다.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죠. 이게 지금 문제거든. 봐봐. 지금 첫 번째 a에 대한 상황은요. fx가 1이 되는 상황이랑 얘가 1이 되는 거랑 gx가 1이 되는 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근을 갖고 와야 돼요. 모든 실근을 갖고 와야 되거든. 근데 얘가 알파랑 베타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좀 특이한 케이스야. 첫 번째. 두 번째. b에 대해서는요. fx랑 말 그대로 gx랑의 교점이에요. 교점. 그래서 교점이 깔끔하게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라고 두 개의 교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최고점 계수가 2인 fx니까 얘가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요. 1인 gx니까 더 완만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거 알파일 때 fx랑 gx 서로 만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그려봐야 될 거거든. 그러면 이거 어려운데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돼요. 뭐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답은 무조건 이 그래프거든요. fx와 gx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거 아닌 경우들을 좀 보여드린다고 할게요. 자, a에 대한 상황 먼저 처리해보자. 잘 봐. fx가 1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근이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치? 그래서 fx 먼저 시작할게요. fx에 대한 근이 예를 들어 여기서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게 이렇게 알파랑 베타 두 개를 얘가 벌써 확보를 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gx는요 무조건 알파를 지나야 됐을 거니까 여기를 지나야 됐어. 지금 b에 대해서 fx, gx 만나야 되니까 얘를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x 지금 이게 fx야? 그럼 gx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여기를 지나면서 얘보다 완만한 각도를 그리면서 베타 플러스 하면 여기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가 fx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그려주려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얘가 절대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알겠네. 내려오면 여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더 완만하게 올라가. 얘 지금 fx 얘보다 더 완만하게 올라가거든. 그렇다면 얘 뭐 이렇게 갈 순 없잖아.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금 fx가 그늘 두 개 나와서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gx는 더 이상 여기서 gx가 1이 되는 값을 가지셔선 안 돼요. 내려가선 안 됩니다. 그래서 gx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럼 얘가 gx가 되고요. 이때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값이 가져오시면 fx랑 gx가 1이 되도록 하는 게 알파랑 베타 나왔고요. fx, gx 교점이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로 처리가 될 수 있어. 이게 그림 딱 완벽하게 잘 그린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야. 봐봐. 만약에 fx는 1이라는 거에 근이 만약에 한 개 나온다 치면요. 얘가 1이야. fx 근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알파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베타에 대한 녀석이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야 되니까 얘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무난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그려놓고 바로 넘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부터 잡아봐야 되겠네. 아, 얘는 그러면 fx랑 gx에 대한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가자. fx라는 그래프는요 최고차항계수 2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2에다가 x-알파 얘는 2에 x-알파 x-베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알파 넣어도 베타 넣어도 1이 나오도록 하는 식 fx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얘를 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만큼 올렸다고 판단해도 되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할 거야. 알파랑 베타랑 지금 이 식이야. fx는 1이라는 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니까 f 알파도 f 베타도 1입니다 해서 바로 이 식으로 넘긴 거야. 이렇게 됐을까? fx가 그래서 2에 x-알파 x-베타 플러스 1 얘가 fx에 대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여기서 접하죠. 그럼 얘는 x-알파에 대한 꼭지점 좌표야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gx에 대한 녀석이 됩니다. 둘이 연립해서 베타 플러스 3 나와야 되죠. 둘이 연립하러 가실게요. 2의 x-알파 x-베타 플러스 1 얘는 x-알파에 대한 제곱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날려먹고 넘길게요. 2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x-알파에 대한 제곱 얘가 0입니다. 공통 있죠? x-알파 묶어내시면요 2x-2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얘가 0입니다. x-알파에 x-2베타 플러스 알파가 0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이 베타 플러스 3 나와야 되죠. 둘 연립해서 만난 근이니까. 결론 얘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의 반대법 쓴 거야. 이거의 근 얘가 베타 플러스 3과 같아야 하고요. 넘기시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베타가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식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딱히 보일 거 없네요. 다음 힌트로 가봅시다. 어떤 상수 K에서 방정식 fx는 K랑 gx는 K라는 게 실근 개수 3개 나온대요. 자, 얘는 그러면 fx랑 K랑 만나는 거 gx랑 K랑 만나는 거야. 즉 우리는 y는 K라는 직선을 막 그리시면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돼.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어지면 하나, 둘, 셋, 넷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얘가 3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도 안 될 거잖아. 그렇지? 야 깔끔하게 3개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점을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3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실근의 합이 12네요. 잘 봐봐. 그러면 이거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봐야 돼. 봐봐. 여기가 지금 베타 플러스 3인데 이거
이 파란색의 gx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꼭지점의 절반 나와야 되겠죠. 꼭지점의 2배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는 2알파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직선 가지고요. 자, 여기랑 여기를 더하시면 당연히 이거 나와야 되겠죠. 이거의 2배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거가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아니지.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나지.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평균이니까. 이거가 두 개 나올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야 돼요. 잘 봐. 그럼 얘는 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한 거 이거는요 이거 중복돼서 난 거잖아. 한번 빼야 돼요. 베타 플러스 3 한 번은 빼야 됩니다. 이게 실근 얘가 12가 나온다로 계산하실 수 있지. 요거 이 앞에 있는 문제에서 한번 푼 적 있었죠.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요 3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얘가 12입니다. 베타 날라갔죠. 3알파가 15 알파가 5였어요. 그러면 베타는 8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알파랑 베타 나왔죠? 얘가 5라 그랬고요. 얘가 8이라 그랬고요. 그때 K값 이거 찾으라 그랬네요. 그럼 주어진 시간에 넣어버리면 되겠네. 얘가 x-5에 대한 제곱 플러스 1이었고요. 그때 여기 베타 8 얘가 여기에 대한 y값이니까 11 x에다가 11 집어넣어서 나 y값 찾아달라는 얘기였나요? 그치? 11 들어가면 66에 36 37인가요? 여기 37 계산해달래요. 답은 13 플러스 37인가요? 답은 50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내도 어려웠었네. 넘어갑시다. 10번입니다. 접한다. 판별식이고요. 13번. x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꼭지점표 바로 나왔네요. 지금 넣으시면 됐을 거고요. 평행직선이니까 얘랑 똑같은 기울기 놓고서 뭐 쓰면 됐을 것 같아요. 접한다니까 판별식 또 쓰는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직선 얘가 서로 판별식에 대한 문제고요. 교점 좌표 곱이 -4라 그랬으니까 그 근각계성에 쓰시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2차함수까지 마무리됐네요. 2차함수 문제가 제일 어렵죠. 난이도 많이 높은 편이니까 꼭 잘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언제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